김현정의 이슈앤피플 하루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도 상식 전해주는 동네형 상식형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톡톡 튀는 이슈를 쏙쏙 전해드릴 상식 전해드리는 동네형 상식이형 상식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할게요. 오늘 특히 왜 그래요? 이제 여름 더운 거 지나갔으니까 조금 더 농염해지고자 한번 깔아봤어요. 본인이 열매예요? 가을이 네, 되면은 그럼요. 이렇게 무르익게? 걷어드릴 때가 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들고 오셨어요? 최근에 AI 작가가 쓴 국내 첫 장편 소설이 나왔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AI 작가가 썼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니요. 이 AI 작가 이름이 바로 비람풍인데요. 오늘은 이 비람풍과 AI 작가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뭐 AI 작가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이 창작의 영역까지 인공지능이 들어가냐 뭐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단편은 습작처럼은 나왔지만 장편 소설 단행본은 처음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처음으로 그동안 단편도 사실 거의 초단편에 가까운 그런 작품들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500쪽이 넘는 장편 소설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어제 일단 정식 출간이 됐고요. 이 내용은 그 수학자랑 벤처 사업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런 5명의 주인공이 나와서 각자의 시각에서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더 재밌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게 책 홍보가 될까봐 제가 이 정도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게 해봐요. 이 얘기만 들으면 안 보고 싶어요. 우주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한다잖아요. 오늘은 이 책을 제가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 AI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나온 거니까요. 그러면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그 작가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네. 비람풍이라고 했는데 네. 무슨 뜻이에요? 이 비람풍은요, 산스크리트어로 우주가 만들어질 때 혹은 파괴될 때 휘몰아친다는 폭풍, 빅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지으신 분께서 문학계의 신기원을 연다라는 의미에서 이 비람풍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와, 정말 문학계의 신기원이 열린 것 같습니다. 비람풍이라는 이름을 가진 AI 작가가 지금부터의 세계라는 장편 소설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등장인물부터 주제 설정 이런 것까지 이 AI 작가가 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 소설에는 소설 감독이라는 역할로 소설가 김태현 씨가 참여했는데요. 네. 이 김태현 씨는 소설가이면서 컴퓨터 공학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비람풍을 만든 개발자 중 한 명이기도 하죠. 왜 이 소설 감독이라는 직책을 썼냐? 보통 감독이란 말은 우리가 왜 영화 감독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이 김태현 씨 같은 경우는 스스로 좀 반복 노동을 싫어했다 그래요. 그래서 소설가는 구상만 하고 이 단순 작업 같은 중간 부분은 AI한테 맡겨보자라는 생각에서 이 비람풍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뭐 주제랑 배경, 등장인물 같은 것들은 김태현 씨가 설정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전체 서사 구조와 도입부까지 또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이제 본문을 쭉 비람풍이 이어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독성을 좀 높이기 위한 최종 정리는 다시 김태현 소설 감독이 맡아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도 작가의 영역, 그러니까 창의성의 영역까지 AI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창의적인 건 인간이 다 한 거고 네. 거의 도움 역할만 한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 보면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AI 작가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너무 거창하다. AI 대필 작가 아니냐, 뭐 조수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본문을 어쨌든 직접 썼고 또 문장력 역시도 흠잡을 곳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나름의 또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하지만 또 그러면서 다시 문학 작품을 볼 때 뭐 문장력이 전부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요. 왜 예전에 우리 알파고 처음 나왔을 때도 야 바둑이 그냥 단순히 뭐 그렇게 돌 놓는 게 아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수학 계산으로만 할 수 있는 놀이가 아니다. 뭐 이런 비판이 또 있었거든요. 그런 맥락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바둑을 둘 때도 그 기사들의 그 고뇌, 그 심리 싸움 이런 걸 보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맛이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AI 작가가 썼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AI 작가가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편견은 아니죠. 그 정보를 가지고 이 책을 읽고 분석하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좀 궁금해요. 과연 이런 우리가 뭐 AI 작가가 썼다 혹은 실존 작가가 썼다 이런 배경 지식 없이 작품만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서 관련 좀 자료를 조사하던 중에 2016년에 일본에서 열린 한 문학상의 1차 예심을 통과한 단편 소설이 있었는데요.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날이라는 이 작품이 AI가 쓴 거라 그래요. 네. 근데 심사위원들은 평가를 하면서 이게 인공지능이 썼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1차 예심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미. 예,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AI 작가의 발전이 기존 문학계에 좀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아무래도 작가들이 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깊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더 고민하고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창작 활동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이제 경쟁자가 AI 그렇죠. 작가들까지 생겼기 때문에 AI에 비해서는 내가 인간이라는 그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차별화? 그러니까 그 차별화를 드러내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다. 네. 굳이 이렇게 경쟁 안 해도 노력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요. 작가들. 그러니까요. 경쟁 사회에 AI까지 이렇게 뛰어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인간의 한 명으로서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톡톡 이거 준비하면서 네. 나중에 혹시나 이런 상식 키워드도 빅데이터 통해서 아니, 제일 많이 검색된 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갑자기 누가 오늘의 그렇죠. 주제는 뭡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내 역할이 없어지잖아요. 그건 이미 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잘해요. 내가 상식형 내리고 AI 상식형 데려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은 그 프로그램비가 저보다 그래요? 비쌀걸요? 아직은 절 쓰는 게 나을걸요? 아, 그렇네요. 네. 아주 큰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동시에 PD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도 AI가 진출하고 있죠? 네, 요즘에 뭐 AI가 진짜 여러 가지 분야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AI 작가가 그린 그림 한 편이 경매에서 4억 원 넘게 낙찰된 적도 있었고요. 네. 뭐 전시회를 한번 열었더니 수익이 11억 원을 넘어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입니다. 그리고 AI 작가가 만든 곡들로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작곡만 하는 게 아니고 밴드가 모여서 음악 연주를 하면요. 거기에 맞춰서 가사를 쓰는 AI 작사가도 캐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또 시집을 낸 AI 시인도 나왔다고 합니다. AI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요. 이게 윤리 문제도 새롭게 발생하고요. 그렇죠. 또 법적인 그 분쟁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금요일에 팁톡 시간에 안 그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어쩜 우리 상식형이 찰떡같이 주제를 가져오셨나요? 저는 그런 얘기를 미리 듣지 않았어도 그렇죠. 이심전심. 그럼요. 이건 AI가 할 수 없죠. 그럼요. AI랑 이심점심은 못 하거든요. 점심이요? 점심 못 같이 먹어요. 못하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점심 못 먹고 와서 네. 미안합니다. 자, 오늘 퀴즈 어떤 걸 낼지 대강 어떤 거 낼지 뭐 비란풍 이름 이런 거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 퀴즈가 너무 쉽당에서 출마한 후보기 때문에 절대 퀴즈를 그렇게 쉽게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네, 오늘은요. 이별과 관련한 두 식구를 준비했어요. 네. 하나는 AI 시인이 쓴 거를 제가 좀 이렇게 짜깁기 했고요. 하나는 제가 직접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게 제가 쓴 식구인지를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식구를 드릴 텐데 어떤 게 상식형이 쓴 건지를 맞추는 거라는 거죠. 앞서서 그랬잖아요. AI 작가가 쓴 그 배경 지식이 없이 들으면 우리가 어떨까. 아하. 이런 얘기 나눴었잖아요. 제가 두 식구를 들려드릴 텐데 하나는 인간인 제가 쓴 거고요. 하나는 AI 시인이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AI 시인이 오늘 소개한 비란풍이에요? 아니요. 비란풍은 소설 작가고요. 네. 소설 AI고 이거는 이제 중국이랑 또 국내에 있는 두 AI의 그 작품을 제가 묘하게 섞어봤습니다. 와, 노력 많이 했네요. 아유, 우리 그럼요. 상식형. 그래요. 지금 어필하려고. 내가 AI보다 낫다. 밀릴 수 어필하려고. 없다. 알겠어요. 자, 1번. 네, 1번입니다. 태양이 서쪽으로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다. 캄캄한 밤하늘 허공에 떠있는 연인이 손에 잡힐 듯하다. AI 성대모사 한 거 아니죠? 힌트가 될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자, 2번.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재미없는데 삐지를 좀 깔아야겠어요. 삐지를. 삐지 살짝만 좀 주세요. 삐지 있어요? 2번입니다. 떠나간 내가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아. 나는 오늘도 산에 올라 외친다.
산에서 하는 마음앓이, 뇌앓이. 1번 거줘요. 1번. 태양이 서쪽으로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다. 캄캄한 밤하늘 허공에 떠있는 연인이 손에 잡힐 듯하다. 아, 그렇게 티나게 힌트 줄 거면 뭐하러 이렇게 식구를 길게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이별과 관련한 1번과 2번의 시 중 상시경이 쓴 게 하나 있고요. AI 시인이 쓴 작품을 혼합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보다 뛰어난 우리 상시경과 함께 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